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직통 전화번호를 건넸다면서 현지 시간 17일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환영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남북 정상에 이어서 북미 정상 간에도 한 라인이 가동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특별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통 전화번호를 건넸고 현지 시간 17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통화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북미 정상 간의 한 라인이 구축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만약 통화가 실제로 성사가 된다면 이제 한 라인이 구축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지난 2주간 전 세계가 다 봤지만 볼을 일단 멀리 차놓고 그걸 향해서 전 세계가 다 같이 주목하면서 달려가도록 이게 형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이번 언론 인터뷰 발언도 아마 그런 깜짝 발언의 좀 연장선인 것 같은데요. 뭐 그동안 그 센토사 섬에서 정상회담 성과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상황을 어제 이제 갑작스럽게 뉴스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 예. 만약 17일 날 실제로 통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이제 한 라인이 구축된 것이고 이제 완전히 북미 간의 핵 문제를 다룬 데서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바텀업 시대에서 탑다운 시대로 열리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구축이 된다면 주로 어떤 내용의 통화를 하게 될지도 관심이거든요. 예, 지난 25년간 1993년도에 북한이 핵 확산 금지적 NPT를 탈퇴한 것을 기점으로 놓고 봤을 때 예. 지난 25년 동안 북한 핵 문제가 굉장히 지지부진했지 않습니까? 해결도 안 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바텀업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예. 밑에서 실무진들이 여러 지난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윗단계에서 다른 일들 때문에 주변 여건 때문에 또 그 합의가 이행이 되지 하고 하는 일들 때문에 25년간 시간이 엄청나게 끌어왔는데 예. 이제 그 와중에서 중간중간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직접 소통들이 안 됐던 거죠. 위에 결정권자들이 소통이 안 됐던 예. 것들이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북미 정상이 직접 소통을 하면서 풀어나간다면은 그 이제 새로운 탑다운 방식 시대에서 그동안의 신고 사찰 검증 단계에서 단계마다 막혔던 여러 가지 실무적인 네. 문제들을 한 번에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지난 4월에 남북 정상의 직통 전화에 이어서 네. 이제 이 북미 정상 간의 어떤 한라인 구축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비핵화 협상이 좀 더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뭐 계속 이제 전 세계가 아마 그 6월 12일 저녁 때는 약간 조금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상회담 선언문 내용이 너무 좀 포괄적이고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아니냐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린 것으로 좀 재해석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논의 국면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지난 25년간의 그 바텀업 그 상향식 문제 해결 방식이 실패를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탑다운 방식, 하향식 방식으로 아주 속도감 있게 비핵화 협상도 굉장히 또 빠르게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얘기를 나눠본 이 비핵화 해법을 비롯해서 이 북미 회담의 전반적인 성과를 두고 미국이 북한에 너무 양보를 많이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는 마쿠에서 협상도 충분히 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아마 그 선언문에 다 담고 사인을 하지 않았지만 이면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기자회견에서도 주한미군 문제도 거론이 됐고 네. 그 연합훈련 중지 문제도 거론이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로드맵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북미 정상이 둘만이 아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실제로 시간이 1년 뒤, 2년 뒤가 가면서 모자이크가 맞춰지는 식으로 우리는 좀 유추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인데 예. 지금 둘의 의지를 봤을 때는 진짜 실제로 한 2년 내에 이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주고받을 것.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CVID와 CVIG가 지난 센토사 정상선언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네. 실제로 양 정상은 구두 합의로 그 둘을 어떻게 주고받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기본적으로 뭘 주고받을지 시간표까지는 아마 좀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네, 예, 폼페이오 알겠습니다. 국무장관이 2년 반이라는 비핵화 시한을 제시하기도 예. 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지도 궁금을 하거든요. 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좀 관측하는 게 예. 북미 간의 공동의 시한이 있다고 봤습니다. 예. 2020년이라고 하는 시한인데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대통령 재선 캠페인을 해야 되는 시기고요. 그리고 북한은
2021년에 제8차 당대회를 만약에 그 예정 당규약대로 연다면 2021년 제8차 당대회를 열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예. 2020년까지는 북한과 미국이 공히 이제 어떤 성과를 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라고 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가지고 대통령 재선 캠페인에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이고, 북한 같은 경우는 2021년 당대회를 앞두고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강성대국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경제적 지표와 성과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2020년까지 시한을 놓고, 그게 지금부터 한 2년 정도 후죠. 예. 그리고 2년 6개월 정도인데, 그 정도 시한을 놓고 폼페이오 장관도 염두를 두고 한 발언으로 보이고, 과거에 이제 리비아 모델이 잠깐 얘기가 됐었는데, 네. 리비아도 2003년 12월 달에 카다피가 핵 포기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고 사찰 검증 단계를 거쳐서 2005년 10월 달에 2005년 10월 한 2년이 채 덜 되는 시간에 미국이 이제 핵 폐기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게 딱 한 2년이 또 안 되는 시점입니다. 아마 그런 모델들을 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한다면은 한 2년 정도의 시한, 그것들이 지금도 얘기되고 있는 근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관심을 받고 있는 한미 연합 훈련 중단 문제를 좀 이야기를 네. 해볼 텐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내가 먼저 제안을 했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그 조만간 8월 을지 훈련도 중단될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연합 훈련을 누가 먼저 중지하자고 제안했냐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뭐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예. 보기에는 북한은 그동안 계속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던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장에서 네. 그런 북한의 사정을 공히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네. 예. 거기서 이제 바게닝 칩으로 협상의 카드로 먼저 이제 들이밀면서 또 받아낼 것을 받아내고 하는 식으로 아마 이야기를 끌어나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뭐 누가 먼저 얘기를 꺼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히 지금 상황에서 따지는 게 큰 의미가, 큰 의미가 없다. 없어 보이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한미연합훈련 중지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안보 공백, 안보 불안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인데, 그 이 문제를 이렇게 핀셋으로 집어가지고 그 한미연합훈련 문제 중지만 이렇게 보게 된다면 굉장히 예. 큰 문제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전체 국면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들이 분명히 있죠. 예. 비핵화 협상이 선의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는 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이 말을 잘 듣는 한, 이게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이게 뭐 한 번 중지한다고 해서 한미동맹 70년 동맹이 지금 뭐 와해되거나 그 공고한 시스템이 무너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 연장선에서 실제로 중단이 되면 북한에서 어떤 제스처로 화답할지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북한에서는 지금 뭐 우리가 중단하고 8월 달에 일지 프리덤 예. 가디언 훈련을 안 하고 나서 그 후에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다음 주 혹은 예. 다다음 주 1, 2주 내에 예. 성의 있는 조치를 좀 내놔야 할 겁니다. 네. 지금 이미 구두로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고, 한미 간에 실제 협의를 하고 이제 실제 중단이 이번에 한번 중단을 할 것 같이 거의 이제 그렇게 완성이 되어 가고 있죠. 예. 이런 형국에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8월 달까지 시간을 끌 수는 없을 것이고, 네. 북한도 1, 2주 내에 분명히 성의 있는 조치를 더 내놔야 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언급하면서 비용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도 있는 것 같고, 네. 문제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이 이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인 것 같거든요. 예. 그 돈 문제로 안보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예. 미국 조야에서도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예. 실제로 미국의 내년도 국방 예산 6,860억 달러, 이게 1,100원 환율로 계산을 하면 754조가 됩니다. 어마어마하네. 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가 좀 안 되는데, 네. 국방 예산만 훨씬 그거보다 200조 이상 많은 거죠. 예. 그 중에 이제 연합훈련 비용이 한 700억에서 1,00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0.01% 정도 아마 되겠죠. 아주 적은 이제 비율을 가진 금액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뭔가 협상 카드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이 동맹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것이죠. 그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좀 문제 제기를 할 거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이제 그게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미국 내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관되게 이제 이번에 그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가기 전부터 해가지고 G7 가서 사실은 관세 문제를 해가지고 예. 뭐 시체말로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12일 날 가가지고는 내가 미국에서의 한국 전쟁 때 못 돌아온 유해까지 다 송환을 해서 오는 성과를 거뒀고, 그리고 우리 돈 안 내고
우리의 방위를 지키고 동맹국은 우리가 똑같은 분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 내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국내 메시지용 때문에 예. 실제로 이 얘기를 자꾸 건드리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뭐 돈이 그 한 1,000억이 아까워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그렇습니다. 방위 분담 같은 경우도 1990년 전까지는 실제로 뭐 미국이 다 냈어요. 미국이 다 내던 것을 9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한 1,000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한 9천억까지 올라간 건데 예. 우리가 그 돈을 안 내면은 미국은 그 돈을 다 내면서 자기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이익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한미군을 뺀다고 하더라도 그걸 미국 국내에서 또 전개를 시킨다면 그 비용 또 드는 것이고 예. 예,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협상을 이끌어 나간다면은 뭐 크게 뭐 부담이 안 되는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담긴 속내, 속뜻을 짚어봤고 그런가 하면 이 북미 회담이 하루 앞당겨서 열릴 뻔한 그런 사연이 외신을 통해서 공개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 역시 좀 즉흥적으로 예. 뭔가 좀 이야기가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도 참 통제가 안 되는 대통령. 그러니까 그 1947년도에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만든 게 그 2차 대전에 그 종전을 협의하는 얄타 선언이 좀 원하는 대로 좀 안 됐기 때문에 예. 미리 좀 검증을 하고 외교정책 검증하자고 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만들고 네. 촘촘하게 스크린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그거 만들어진 이후에 최초로 통제가 되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 내 비판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삐죽 아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러지 않아도 그 외교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여러 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이죠. 예. 네. 최근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이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 JSA 비무장화 네. 예, 제한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뭐 우리 정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이게 유엔사와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네, 합의도 있어야 되고 이제 실제 원래 근데 법대로 지금 하자고 하는 거예요. 원래 네. 기본대로 합의되어 있고 정해진 대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비무장지대가 말 그대로 비무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중무장지대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DMZ를 경비하는 인력들도 원래 법적으로 군인들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민정경찰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북한에서는 민경대라고 하는 용어를 예. 쓰는 그래서 좀 군인 신분이 아닌 걸로 좀 이렇게 만들어서 서류상을 만들어서 지금 경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실제 원래 합의한 대로 예전에 그 정신대로 법대로 하자 기본 정해진 대로 가자라고 하는 기본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외교 상황 등을 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